일제 변란사, 안중근을 하얼빈으로 향하게 만들었던 해령 전투. 1904년 영국과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 러일 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한일의 정서를 체결해 강제로 대한제국을 군사기지로 사용하고 교통, 통신기관을 접수해 노골적인 경제적 침탈을 자행했습니다. 1904년 러일 전쟁이 터지면서 동아시아의 역사가 다시 한번 소용돌이쳤으며 안중근도 이런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제의 한국 지배 야욕을 눈으로 보고 느낀 26세의 청년 안중근은 일제에 저항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항일 단체인 보안회를 찾아가 항일 투쟁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혼자서라도 목숨을 걸고 친일파와 일제 침략자들을 처단할 것을 결심합니다. 1905년 일산의약이 체결되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당하자 무인기질이 다분했던 안중근은 이 치욕적인 현실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무렵 안중근은 간도와 연해주에 많은 한인 동포들이 거주하면서 일제의 항거에 독립운동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아버지 안태훈과 의논해 전 가족을 데리고 상하이로 떠나 독립운동에 투신하기로 뜻을 모읍니다. 안중근은 중국으로 떠나기 쉬운 평안도 진남포로 이주할 것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가족이 지낼 곳과 어떠한 방법으로 항일무장 투쟁을 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하이로 향합니다. 1905년 말 중국 상하이에 도착한 안중근은 갑신정변 때 화를 당한 명성황후의 조카 민영익 등 동포들을 만나 독립투쟁에 나설 것을 설득하려 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나라를 구하겠다는 의지 하나로 동포들을 모아 항일무장 투쟁을 하겠다는 신념으로 낯선 땅으로 떠났던 27세의 안중근은 동포들의 외면에 좌절하고 맙니다. 동포들에게 크게 실망한 안중근은 상하이에서 아침 기도를 위해 성당에 들렀다가 황해도에서 알고 지냈던 프랑스 출신 르각 신부를 우연히 만나 일제에 대항할 방법에 대한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조국을 떠나 만주나 연해주에서 무장 독립투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 교육을 통한 실력 향상과 계몽, 활동, 민족의 단합 등 해야 할 일들도 중요하다는 르각 신부의 충고에 안중근은 그해 12월 고향으로 옵니다. 1906년 귀국한 안중근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픈 소식을 듣는데 자신의 정신적 스승이었고 누구보다 자신을 잘 이해해 주었던 아버지 안태훈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몸이 허약했던 안태훈은 일산의약으로 나라가 멸망의 길로 치닫는 모습을 보며 울분을 사귀지 못하고 진남포로 이사하던 중 숨을 거둔 것입니다. 아버지 사망 소식에 몇 번이나 까무러쳤던 안중근은 부친의 혼백을 모셔둔 제사상 앞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획했던 항일 독립운동에 정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안중근은 부친의 3년상을 마치기도 전에 황해도 청계동을 떠나 새로운 항일운동을 펼치기 위해 평안도 진남포로 이사해 석탄회사와 복권회사를 경영합니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으로 사업이 실패하자 안중근은 일제의 탄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양의 신교육을 통해 실력을 양성하고 힘을 길러야 한다는 교육 계몽 활동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안중근은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전 재산을 처분해 처남인 김능권의 도움을 받아 삼흥학교를 설립하는데 삼흥이란 선비와 국민과 나라 모두가 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삼흥학교에서는 세계 정세에 대처할 수 있는 영어 교육에 힘쓰고 천주교 계열의 돈이학교를 인수해 교장이 되어 민족 단합을 위해 운동회를 개최하고 무장 독립전쟁에 대비해 교련 교육을 중요시했습니다. 이처럼 안중근은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서양의 신문명을 배워야 한다는 신념으로 학생들에게 신식 군사교련과 영어 교육을 가르치며 본격적인 교육 계몽 활동에 나선 것입니다. 또한 1907년 대구의 독립운동가 서상돈의 주도로 전 국민이 성금을 모아 일제에 진 국채를 갚아 주권을 회복하자는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자 안중근은 함경도의 중심 인물로 활동합니다. 그러나 국채보상운동은 일제 통감부의 탄압으로 실패하고 1905년 외교권을 빼앗겨 국권을 상실하고 1907년 헤이그 특사 파견 문제로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당하고 군대가 해산되는 처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중근은 교육계몽 운동이나 국채보상운동 등 민족운동으로는 국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대한제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안중근은 양만 신분으로 태어나 평등사상을 수용한 개화 사상가로서 교육계몽 운동을 통해 실력을 양성하고 국권을 회복하려 고군분투했으나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결국
국내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안중근은 내 한 목숨 버려서라도 항일 무장 독립투쟁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국외 망명을 서두릅니다. 1907년 8월 1일 29세의 안중근은 사랑하는 아내 김아려와 6살 된 딸 현생, 3살 된 아들 분도, 그리고 돌도 채 지나지 않은 막내 아들 준생을 뒤로한 채 발걸음을 재촉해 만주로 향합니다. 본격적인 항일운동을 위해 조국을 떠나 간도에 도착한 29살의 안중근은 간도 동포들이 일제와 청나라 관료들에게 억압당하며 살아가는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간도에서는 의병 조직이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안중근은 간도를 떠나 많은 조선 동포들이 살아가고 있는 연해주로 향했는데, 연해주는 원래 청나라 땅이었으나 1860년 베이징 조약에 의해 러시아 영토가 된 곳으로 일본군들의 영향력이 미미했습니다. 1908년 연해주에 도착한 안중근은 연해주 청년회에 가입해 인섭, 김기룡을 만나 의형제를 맺고 연해주 곳곳을 돌아다니며 의병 모집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또한 안중근은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단합해 일제를 무찌르고 국권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인심 단합론을 연해주 주요 일간지 해조신문에 기고하며 우리 민족의 단합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안중근의 절절한 심정이 담긴 연설과 호소문에 감동한 많은 연해주 동포들은 군수품과 독립자금을 기부했고, 젊은이들 또한 스스로 의병에 지원해 그 인원은 3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안중근의 무장 독립투쟁에 대한 의지는 1908년 4월 연해주 연추에서 러시아 공사 이범진의 주도로 최재형, 이범윤, 이의종, 안중근 등이 발기인으로 나서 구국운동단체인 동의회가 창설됩니다. 이때 안중근은 동의회 의병부대인 대한의군 참모중장 겸 특파독립대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국내 진공작전을 펼치며 목숨을 건 대일 무장 독립투쟁을 전개합니다. 당시 연해주 교민사회의 원로였던 최재형의 재정 지원을 받아 의병부대를 편성했는데, 안중근은 1908년 여름 의병부대를 이끌고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했습니다. 안중근이 망명할 무렵 연해주는 국외 의병운동의 중추로 떠오르고 있었는데, 중심 인물은 연해주 한인사회의 최고 지도자로 꼽히던 최재형과 조선 정부가 파견한 간도관리사로 활약했던 이범윤이었습니다. 연해주 의병은 1908년 7월 국내 진공작전을 펼치는데, 최재형, 이범윤 계열 의병을 합해 병력이 1000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작전으로 안중근은 최재형 계열인 동의회 의병의 우영장이라는 야전 지휘관이었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연해주 의병이 국내 의병과 연합해 공동 항일 전선을 구축할 전략을 세웠다는 점인데, 대표적인 연합 대상이 함경도 삼수갑산 등지에서 활약한 홍범도 부대였습니다. 학계에서는 안중근이 이범윤 세력과 힘을 합쳐 두만강을 건넌 다음 홍범도 부대를 비롯한 국내 의병을 결집해 일본군을 몰아낼 구상을 하고 있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국내 의병에게 무기를 제공해 전체 의병 전력을 극대화할 계획이었다는 것인데, 이토 히로부미 차단 거사를 안중근과 함께 준비하는 우덕순의 얘기에서도 이것은 잘 드러납니다. 우덕순은 1908년 국내 진공작전에 참여했는데 3000명 중 1000명 정도만 총을 가졌을 뿐이라는 홍범도 부대에 무기를 수송할 목적으로 출병했다고 훗날 증언합니다. 이 무렵 홍범도 부대는 무기가 부족해 곤란한 처지였는데, 총기는 물론 거의 바닥난 탄약을 구하기 위해 연해주 등지로 사람을 보냈으나 성과가 없는 가운데 일본군의 공격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해주 의병이 무기를 홍범도 부대 등에 건넬 수 있었다면 의병 투쟁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과는 사뭇 다를 수 있었으나 구상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국내 진공 작전 개시 초기 연해주 의병은 두만강과 이따은 국경지대에 일본군 수비대를 연파했는데, 안중근 부대 등이 함경도 경흥의 홍이동과 신화산에서 거둔 승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300여 명밖에 안 된 적은 수의 안중근의 의병부대는 함경북도 홍이동과 신화산 전투에서 소규모 일본군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펼치며 일본군 수비대를 기습 공격하며 잇따라 승리합니다. 그러나 안중근의 300여 명의 대한의군은 함경도 영산에서 치른 세 번째 전투에서 일본군의 기습 공격을 받아 거의 전멸하고 안중근과 조두순 등 20여 명만이 구사일생으로 탈출합니다. 빼령 전투의 패배는 안중근의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가 원인이었는데, 안중근이 홍이동 전투와 신화산 전투에서 잇따라 승리하며 생포한 일본군 포로를 석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군들은 우리 의병을 잡으면 참혹하게 죽이기 때문에 우리도 적을 죽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다라며 일본군을 석방하지 말고
죽여야 한다는 부대원들의 간곡한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안중근은 만국공법에 따라 인도주의적으로 포로를 석방했다지만 석방된 일본군 포로의 밀고로 인해 대한의군 부대의 위치가 적에게 노출되어 일본군의 기습 공격을 받은 280여 명의 대한의군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안중근은 대한의군 참모중장으로서 어진 것으로 악한 것을 대적한다라며 일본군 포로들을 사살하지 않고 석방한 것인데 의병부대는 300명에서 겨우 20명만 생존했고 같은 동료인 우덕수는 일본군에게 잡혔습니다. 나를 믿고 따르던 많은 대한의군이 나로 인해 목숨을 잃었구나라는 정신적 충격에 휩싸인 안중근은 피신과 교전을 거듭하며 한 달 반 동안 산속을 헤매다가 구사일생으로 본거지인 연해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따가운 눈초리로 바라본 동포들의 냉대와 비아냥은 그를 가슴 아프게 했고 안중근은 일본군 포로 석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중근은 의병재건을 추진하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데 일본의 항의를 받은 러시아의 단속 강화, 개파간 분열 심화 등으로 연해주 의병의 기세는 이미 꺾인 상태였습니다. 연해주 의병의 1908년 국내 진격은 실패로 끝났지만 기억할 가치가 충분한데 독립을 지향한 국외한인 무장세력이 전개한 최초의 국내 진공 작전이라는 점과 국내 의병과 연합하는 큰 그림을 그렸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안중근은 사로잡은 적병은 죽이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는 만국공법에 따라 포로를 풀어주어야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대한의군은 정의의 군대로서 행동도 정의로워야 일본의 침략에서 벗어나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는 정의로움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안중근의 신념이었습니다. 안중근은 전쟁 중에 사로잡혀 무장해제된 적들을 죽인다면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야만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으며 포로 석방은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천주교 신자로서 박애주의를 지키려 했던 신앙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포들의 외면과 무관심 속에 심한 좌절감에 빠진 안중근은 조국과 동지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 위해 의병부대 재조직을 모색하지만 낙인 찍힌 안중근에게 군자금을 지원해줄 사람도 의병을 지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1908년 가을 이후 안중근은 개인적으로도 곤경에 처했지만 연해주 의병운동 전체도 침체기를 맞고 있었는데 러시아의 간섭과 통제가 심해졌으며 의병 세력 내부의 알력과 갈등도 커져만 갔습니다. 이 무렵 연해주 교민사회에서는 즉각적인 무력투쟁보다는 교육 계몽 등을 통한 실력 양성을 주장하는 이른바 완진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중근은 의병운동을 계속할 생각으로 1909년 3월 침체되어 있는 의병운동을 다시 일으키려는 의도에서 12명의 동지들과 함께 동의단지회를 조직했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과거 의병항쟁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던 최재형마저 완진론의 기운 점은 참으로 충격적으로 그에게는 무언가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 무렵 이토 히로부미가 북만주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안중근은 노에프스키를 떠나 정처 없이 방황하며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고 목숨을 건 일생일대의 마지막 결단을 내립니다. 오늘 일제 36년은 일제 별난사로 안중근을 하얼빈으로 향하게 만들었던 해령 전투였습니다.